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술과 손잡고 살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게 된 조민석입니다. 인사부터 해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술과 손잡고 살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게 된 조민석입니다.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 강의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예술을 하고 싶으셨어요? 하고 싶으시죠, 지금도? 네, 근데 일단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할까? 제가 저 자신을 예술가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싶을까? 그러면은 자기 발화 욕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인정 욕구, 자기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잠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서, 삶에서 봉착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언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결핍이죠.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예술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결핍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삶의 경로를 따라가는 삶이 내 몸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서 나를 잃어버린 듯하고 세상에 내가 처한 곳은 없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없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화 욕구가 있고 또 자기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자연스러운 나로서 내가 이 세상에 서 있고 또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런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나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없고 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자극하고 또 고양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지적 영감을 주고 내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교감하고 또 그걸 추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게 일상적으로는 이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죠. 이게 어떤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이게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처한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 고립감이 결국에는 이제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일종의 처방 같은 것인데요. 예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립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술가들이 출세하거나 지위를 갖게 되는 경로, 대표적인 경로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중적인 관심과 소비가 일어날 때 이제 예술가들이 출세하거나 또는 지위를 갖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술계로 뭐랄까 등단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계로 입적을 하거나 또는 그 예술계 그곳에서 이제 평판을 얻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경로라고 할 수 있죠. 대중적인 관심과 소비의 경로라면 시장에서의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계로의 입적과 어떤 그곳에서 평판을 얻는 것은 예술계, 평판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 작업의 비평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겠죠.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 평판 사회는 공고한 전통이 있습니다. 예술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권위가 있고, 또 사회 체계가 있고, 또 기득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계의 이 평판 사회에 들어서려면 이 예술계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욕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곳에 입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예술가의 예술 작업, 예술 활동은 사실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인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지 않나 하고 이제 여기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예술가 역시 아주 이렇게 냉혹한 세속 질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어떤 정수를 향한 순정한 추구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예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뭘 해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게 돼요. 배회하게 돼요. 정처 없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예술이 있는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술성이라는 게, 또는 이제 예술적 깊이라는 게
측정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그 시대별로 또 사회별로 통용되는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그 또 사회별로 통용되는 그 예술적 깊이와 관련된 기준을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 판단, 계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발짝은 내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저는 이제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저보다 젊은 이제 막 예술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막 발을 들여서 뭘 해보고 있는데 도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술활동, 하나는 경제생활.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예술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예술활동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그 경제생활부터 저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예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먹고 사는 일부터 일단 챙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일단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내 예술 능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내 예술 능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예술 능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관적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예술 능력을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신의 예술적인 자긍심에 상처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자산으로 남아요. 반면에 비관적으로만 여기면 의외로 이게 자산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돈만 벌지 말고 일하면서 얻은 경험치를 최대한 자기 자산으로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작업, 정말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때 그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이것저것 막 해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예술 관련된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한 일, 또 그러면서도 금전적으로 또 생산성이 높은 일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선택지에서 할 일을 고르지 말고 선택지를 늘리는 데에도 수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일 바깥에 어떤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크게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기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들이 그럭저럭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예술 활동,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공식적인 예술가가 되었다 했을 때 예술계에서 저 사람은 예술가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묻 사람들, 여러 사람들도 자신을 예술가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자신을 예술가로 승인해주는 이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각 예술 분야마다 등단으로 여겨지는 관문들이 있지만 그렇게 등단만 하면 예술가가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예술가로서의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이런 식의 윤곽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활동을 이제 늘 해나가야 하는데, 예술가라면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연습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종류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본으로 삼을 만한 작품을 필사를 한다거나 구조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2-3시간, 최소한 하루에 2-3시간은 연주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예술가가 아니라 한량이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예술가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연습은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실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저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할 공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공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을 공부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평생 할 공부라고 말씀드리는 공부는요. 그리고 이런 평생 할 공부가 있으면 삶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평생 할 공부로는 이제 기초학문이라고 부르는 것, 기초학문이라기보다는 토대학문이라고 부르는 편이 저는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사나 철학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예술가로 사는 데 있어서, 또 자기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양이라는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어느 단계에 가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홀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해두면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릴 만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현실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데 이런 지식들이 꽤나 많은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